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선아 원장쌤입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책은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라는 책입니다. 제가 자기계발서를 좀 많이 읽어봤는데요. 그 중에서도 저는 이 책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제가 처음 읽어봤는데 아마 다음에 한 번 더 몇 번 더 읽어도 괜찮을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꼭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스티브 심스 지음, 신예경 옮김, 갤리온에서 2019년 4월에 나온 책입니다. 한계를 넘어 최고의 결과를 만드는 태도, 결과를 만들고 싶다면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라 라고 하네요. 풀리지 않는 문제의 열쇠는 사람이다 라고 합니다. 한계에 부딪혔다는 느낌이 드는가? 일에 꼼짝없이 갇힌 것만 같은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원하는 것을 해내는 기술이라는 그런 제목들도 있고요. 계획한 일을 성공시키고 한 발 더 나아가고 싶다면 이 이야기에 주목하라 라고 하네요.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스티브 심스와 그의 팀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제가 읽어보니까 대단한 사람이고요. 아마 자기계발서 중에서는 제가 베스트 5에 꼽을 그런 책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도 가능하게 만드는 방식과 사람들.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얼핏 불가능하게 보이는 일들을 혼자서 해내는 힘이다. 마음가짐, 믿음, 실천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고객을 위해 성사시킨 일들보다 훨씬 중요한 것들이다. 나는 어떤 버킷리스트보다 중요한 것을 말하고자 한다. 당신의 인생, 비즈니스, 인간관계, 아니 당신의 전부를 변화시켜 줄 것에 대해 이야기하려 한다. 여기 이 책에는 뭐 비즈니스, 인간관계 아니고 모든, 그러니까 당신의 전부, 인생의 전부를 변화시켜 줄 그런 어떤 자기계발서인 것 같습니다. 제가 꼭 이 책을 소개해 드리고 싶고요. 제가 정말 의미 깊게, 감명 깊게 읽었던 그런 구절들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물에 빠져서 죽는 이유는 따로 있다라고 합니다. 물에 빠지면 뭐 당연히 죽겠죠. 그런 이유는 따로 있다고 합니다.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제 더 이상은 못하겠다는 것을 알아차린 나를, 아니 그 순간을 나는 선명하게 기억한다. 이분은 처음에 자기의 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백돌공의 아들로 태어났거든요. 런던의 동쪽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런던의 서쪽은 상류층이 사는 곳인데 내가 자란 쪽은 대규모 빈민주택단지가 형성되어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다가 넘어지는 사람들 수없이 많이 봤고요. 거칠다는 말로는 부족한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뭐 삼촌 뭐 쭉쭉쭉 이렇게 대대로 내려오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이 저자도 당연히 그렇게 그 생활을 계속하면서 백도를 나르고 그런 어떤 일만 하면서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더 이상은 못하겠다는 것을 알아차린 날이 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이 책은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아니 그 순간을 나는 선명하게 기억한다. 마치 시간이 멈춰버린 영화 속의 한 장면인 것 같다. 당시 난 19살이었고 운명에 취해 꽤 좌절한 상태였다라고 하네요. 그날 아침 동안 자재 운반통을 13번이나 사다리 위로 나른 참이었다. 그렇게 13번씩 자재 운반통을 날았다고 합니다. 사다리 꼭대기에 올라선 채 내 밑에 누가 있는지 내려다 보았다라고 하네요. 이유 없이 그저 눈길을 돌리는데 한순간 내 눈앞에 우리 집안의 전체 가게도가 떠올랐다고 합니다. 아빠, 삼촌들 그리고 사촌들이 모두 사다리처럼 연결되어 있었다. 그 의미가 곧장 내 머릿속에 박혔다. 그게 내 미래였다. 여기서 벗어나지 않으면 그들처럼 된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그런 날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날 밤 나는 일을 그만두었다라고 하네요. 아버지는 속상해 하셨지만 이해해 주셨다. 언제나 그렇게 말하던 분이었으니까 물에 빠져서 죽는 사람은 없단다. 거기서 벗어나지 못해 죽는 거란다. 아버지는 어떤 일이 잘 돌아가지 않을 때면 새로운 일로 넘어가라고 가르쳤고 난 그 가르침을 따랐다라고 하네요. 다음날 아침 나는 먹고 살 궁리를 새로 해야 했지만 한결 가뿐하게 숨 쉴 수 있었다. 아무것도 잃을 게 없었으므로 무엇이든 시작하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다라고 하네요.
자, 반복되는 지루함이 두려울 뿐 힘든 일은 무서울 게 없었다. 일주일 뒤 새로운 일자리를 구했다. 그 일주일 만에 다시 새로운 일자리를 구했다고 합니다. 아침 일찍 케이크를 배달했고 오후에는 보험 영업을 했으며 밤에는 클럽에서 가드로 일했다. 공사판에서 일할 때보다 노동시간이 훨씬 늘어났지만 새로운 경험에 목이 말라있던 터라 개의치 않았다. 처음 몇 주 동안 나를 사로잡은 것은 내 안의 벽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다는 사실이었다 라고 합니다. 진정한 내가 아니었던 곳에서 떠나온 순간부터 나는 다가올 앞날에 설렘을 느끼기 시작했다. 두려움과 긴장감과 새로운 생각과 기회에 대한 전율이 더 컸다. 내게는 지금 하는 여러 일들을 전전하며 생을 마감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느닷없이 소명을 깨닫기라도 했다는 건 아니다. 내가 알아차린 건 내가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는 깨달음이었다. 물론 그 벽과 나의 벽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기까지는 기나긴 세월이 흘렀다. 한 번의 도약이 차이를 만들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도 하룻밤 사이에 모든 것이 마법처럼 달라지지는 못한다. 내면의 벽을 부수는 행위는 무수한 연습이 필요하다. 설사 성장기를 나처럼 보내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말이다 라고 합니다. 내면의 벽을 부수는 행위는 무수한 연습이 필요하고 그 시간이 정말 많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자, 안 된다고 말하는 모든 벽을 허물어라 라는 제목이 있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만든 교육만 그런 게 아니었다. 우리는 모두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가르침을 받으며 자라왔다. 그런 말을 배우는 아기들은 안 돼라는 말을 평균 400개 이상 듣는다고 합니다. 저는 여기서 그런 말을 배우는 아기들을 안 돼라는 그 말을 평균 400개 이상 듣는다는 이야기를 여기서 글을 읽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이렇게 우리가 은연중에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구나 하고 생각했고요. 아, 긍정적인 말도 많은데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한다면 그래서 아이들이 더 늦어지고 그렇게 되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조금 더 밝았으면 좋겠는데 이런 책들을 아이들을 키우는 그런 엄마 아빠들이 좀 많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같은 세대야 지금 아이들이 다 컸지만 제가 손녀 손녀를 보는 그런 세대지만 직접 부모가 된 세대에서는 또 다른 의미를 가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무리를 이탈하지 마라. 여러 사람들과 함께 있는 편이 안전하다. 돌아다니지 마라. 산에 너무 높이 올라가지 마라. 바다에서 너무 멀리까지 헤엄치지 마라. 자전거를 너무 빨리 타지 마라. 이런 것들보다 훨씬 심한 말도 있다. 멍청한 표정을 짓지 말라는 것이다. 이해가 가지도 않아도 그냥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하는 척 해라는 것입니다. 런던에는 내가 들어본 가장 멋진 표현을 만들어낸 슬리 브레익스라는 신사가 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학교는 정말 싫지만 교육은 정말 좋아한다. 내가 경험한 학교란 다른 누군가를 위해 억지로 들어가 공부를 하고 다른 누군가가 정한 규칙을 따르는 곳이었다. 내가 정해진 선의 바깥쪽에 색칠이라도 하면 점수가 깎였다. 조별 과제를 하더라도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하기 때문에 점수가 깎였다라고 하네요. 교육제도는 나에게 지시를 따라야 한다고만 가르칠 뿐 무언가를 하고 싶은 의욕을 불러일으키지는 않았다.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끊임없이 이렇게 배운다. 이렇게 하지 마. 이게 맞는 거야. 그건 틀렸어. 이게 너한테 맞아. 그건 아니야. 때로 창피함이란 우리를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운동력이 되곤 한다. 창피함을 무릅쓰고 이해가 가지 않는 것에 세 번째 질문을 던져라. 멍청한 표정을 짓는 대신 당신은 진짜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네요. 그리고 때로는 그것이 당신을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어 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들을 보거나 텔레비전에서 무언가를 보고 나면 10중 8구 이렇게 말한다. 나한테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야. 그리고 대다수는 이렇게 믿어버리고 만다. 이젠 언젠가 실현할 수도 있었던 모든 것을 스스로 잘라버리는 셈이다. 당신은 하고 싶거나 되고 싶거나 만들고 싶은 것이 있는가? 배우, 사업가, 음식점 주인, 비행기 조종사 혹은 마음속 깊이 자신에게 잘 맞다고 느껴지는 것 어떤 것이라도 그런데 당신은 두려움 때문에 몸이 얼어붙어 그저 현상 유지에 급급할 뿐이다 라고 합니다. 아니 어쩌면 당신은 꿈꾸던 일을 이미 실천에 옮겼는지도 모른다. 첫 삽을 떴을 때 주위 사람들은 와 정말 용감한데 라고 말하며 응원을 해주었을 것이다. 그러다가 상황이 점점 힘들어지고 잘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 긴 시간을 묵묵히 버티고 있을 때
그들은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을 것이다. 너무 자책하지 마. 정말 열심히 했잖아. 그냥 포기하고 당분간 정기적인 수업이 생길 만한 일을 하지 그래. 내가 무슨 말을 할지 알 것 같지 않은가. 나는 가난한 동네에 살던 벽돌공의 아들이었고 평생 벽을 쌓아 올릴 팔자였다. 그런데 지금은 그 벽을 허물었다. 내가 할 수 있다면 누구라도 할 수 있다. 당신도 할 수 있다. 이제 당신에게 블루피쉬에 대해서 가르쳐 줄 때가 된 것 같다. 하지만 그보다 암호에 대해 먼저 이야기하겠다. 여기서 중요한 그 키워드가 블루피쉬와 블루피쉬어 그리고 암호에 대한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이 책에서.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이제 풀어나가려고 하는 것 같네요. 굉장한 그 어떤 대담함과 용기를 가지신 분이라고 하지만 누구나 다 할 수 있다고 하죠. 그렇게 용기를 주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조금 그 감동하면서 읽었던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아주 멋지고 자, 첫 직장에서 해고당한 남자라고 나옵니다. 모든 일은 약간의 불운에서 시작됐다. 벽돌공을 그만두고 몇 년 뒤에 나는 교묘한 말솜씨를 발휘해 은행에 취직했다. 정말 괜찮은 직장이었고 내 자격은 충분하지 않았지만 어쨌거나 출근을 위해 런던을 떠나 홍콩에 도착했다. 토요일에 도착해 월요일부터 근무를 시작했고 바로 다음 날 해고를 당했다. 역사상 가장 짧은 직장 경력이었다 라고 합니다. 그렇게 나도 돈도 직업도 없이 홍콩에서 오도 가도 못하는 처지가 되었다. 선택지는 하나도 없는 상황이었고 나의 미래는 완전히 백지 상태였으므로 그야말로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었다. 백지 상태였기 때문에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무한대로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당신에게 현재 상황을 바꾸고 싶다는 마음이 있는 경우라면 말이다. 나는 예전에 클럽의 가드로 일한 경력을 살려 이곳에서도 비슷한 일자리를 구해 급하게 쓸 돈을 마련하기로 했다. 홍콩에서 내가 머무는 거리에 있는 클럽들은 모두 넵튠스라는 이름이 붙어 있었다. 넵튠스 1, 넵튠스 2, 넵튠스 3 이렇게 그런 식으로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부는 하나같이 엇비슷해서 어디를 가나 흔히 있는 클럽이었다. 상상의 여지라고는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별로예요. 손님을 돌려보내는 괴짜 가드라고 합니다. 본인이 괴짜 가드가 되었다고 하는데 그 이유를 그 내용들을 제가 읽어볼게요. 나는 넵튠스 1에서 일을 했다. 지나가다 발견한 첫 번째 술집이었고 마침 주인이 문 앞에 세울 건장한 사내를 찾는 중이었을 뿐 별다른 이유는 없었다. 밤이 깊어지면 사람들이 내게 다가와 이렇게 말을 건다. 들어가도 돼요? 그러면 나는 손님을 안으로 들여보낸다. 어느 날 밤 사람들이 내게 다가왔고 나는 그들을 돌려보내며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 오늘은 안 되겠어요. 그들은 머리가 세게 달린 사람이더라도 본다는 듯한 눈길로 나를 쳐다보았다. 아마 내가 싸움을 걸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손님들한테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저 안이 쥐죽은 듯 조용하다고요. 들어가봤자 돈만 날렸다 싶을걸요. 내가 말했다. 클럽에 입장하기 전에는 상당한 기본 요금을 지불해야 하는데 그럴 만한 가치가 없다는 걸 나는 잘 알고 있었다. 나는 설명을 이어갔다. 제 말을 믿으세요. 오늘 밤 여기는 정말 별 볼 일 없습니다. 이 길을 따라서 조금만 걸어가면 다른 클럽이 정말 분위기가 좋아요. 가서 빌리를 찾으세요. 심스가 보내서 왔다고 말하시고요. 이 저자의 이름이 심스고요. 그쪽 다른 그 클럽에 빌리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심스가 보냈다고 말하라고 그렇게 말을 해주네요. 당연히 손님들이 떠난 지 30초 뒤에 클럽 주인이 황급히 나와 돈이 되는 고객을 돌려보낸 이유가 뭐냐고 물었다. 안에서 좋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다면 다시는 방문하지 않을 테니까요. 내가 말했다. 놀랍게도 그는 나를 해고시키기는커녕 이렇게 물었다. 그럼 자네라면 클럽을 흥미롭게 만들어줄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하려면 어떻게 하겠나? 자, 평범한 곳을 누구나 오고 싶은 곳으로 만든 비밀. 여기서부터 이제 그 암호라는 그런 내용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나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것도 아주 멋지고 신나는 밤을 위한 계획을. 우선 실력이 더 좋은 DJ를 구했고 더 매력적인 바텐더들이 근무를 서게 했다. 별것 아닌 조치일 수 있지만 공장에서 찍어낸 것처럼 비슷한 사람들을 클럽에 비하면 훨씬 나았다. 그것보다 정말 중요한 비법은 소문을 흘리는 방식이었다. 내가 손님을 돌려보낸 전력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내 옆을 지나가면 이렇게 묻곤 했다. 심스 오늘 밤은 어때요?
그러면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내일 밤이 바로 그날이에요. 여기서 끝내주는 파티가 열릴 거예요. 친구들에게 알리세요. 그리고 나는 그들에게 암호를 알려줬다. 사람들은 친구들에게 소식을 전했고 은밀하게 암호를 주고받았다. 그들은 들썩들썩하게 웃으며 들썩들썩하게 웃으며 클럽에 도착했고 암호를 대고 입장했다. 지나가던 사람들도 클럽 안에서 들려오는 시끌벅적한 소리를 듣고 들어가고 싶어 했지만 암호를 모르는 이상 그는 행운을 누릴 수 없었다.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발길을 돌려야 했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그러는 동안 클럽에 입장한 사람들은 무척 신나는 밤을 보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1부를 마치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